혹시라도 현 모델을 구매를 했다, 조립을 하는데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필요한 공구, 뭐 렌치 몇 가지라든지 뭐 드라이버 이런 부품들만 몇 개 가지고 있으면은 아주 간단하게 영상 보면서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다른 자전거와 다르게 손이 덜 가요. 이미 다 조립이 되어 있고 간단하게 바퀴, 페달, 그리고 뭐 안장, 뭐 그 외에 뭐 브레이크나 이런 부분 아주 간단하게 세팅만 하면은 끝이 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이바이크입니다. 오늘은 전기자전거 대여하는데 상품을 어떤 걸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언박싱 할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스 안에는 이렇게 고양이도 있고요. 그리고 안장 봉 세트가 있고 충전기, 액세서리가 들어있는 이제 박스. 일단 제일 중요한 자전거를 꺼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상품은 알톤에서 나온 스트롤 FS라는 모델이고요. 지금부터 조립을 하나씩 하면서 뭐 자전거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 연결되어 있는 뭐 불필요한 것들 전부 다 제거를 하면 됩니다. 일단 제일 처음으로 바퀴를 먼저 분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연결된 핸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해주시면은 조립이 아주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대충 본체에 붙어있던 뭐 완충제 같은 걸 전부 다 제거했고요. 이제 핸들을 먼저 올려주셔야 되는데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지금 보시면은 핸들이 접이식 핸들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레버가 있는데 레버를 푸신 다음에 핸들을 바짝 올려주세요.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그냥 대충 올려주시고 그냥 이렇게 제끼시면은 일단 핸들이 바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핸들을 올리실 때 여기 계기판 배선이 타이트하거나 그런 이유로 이게 선이 빠질 수도 있고, 선이 타이트하다 그러면은 풀어주시면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 2.5mm 육각렌치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바로 앞바퀴를 조립할 겁니다. 이렇게 포장을 제거하고 나면은 앞쪽에 브레이크 라인의 빨간 부분, 이게 브레이크가 잡혀있는 부분인데 요거를 빼시면은 이제 여기에 앞바퀴 디스크를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은 이제 한 50% 이상은 이제 조립이 끝난 거거든요. 스탠드를 세운 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할 게 핸들에 포장되어 있는 뭐 또 완충제를 또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배선향이 남는데 앞에 라이트가 장착이 가능한 제품이라서 좀 있으면 여기 앞쪽에다가 장착할 거고요. 이제 핸들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를 푸시면은 각도가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라인을 이게 세우기에 앞서가지고 계기판 위치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2.5mm 육각렌치가 필요하고요. 2mm 풀어주신 다음에 이제 각도를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같은 경우는 밑에 렌치를 너무 과하게 힘을 주시면은 쉽게 부러지거든요. 어느 정도 힘을 주시고 살짝 돌려보시고 이 고정이 됐다 싶으면은 그만 체결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아직까지 부품 개선이 안 돼가지고, 네, 계기판 체결이 끝났고요. 그 접이식 레버 같은 경우는 여기 원터치 방식으로 은색 레버를 위로 올린 상태로 핸들 요 봉을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옆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옆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접이식 핸들봉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한 가지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여기 핸들봉에 있는 부분 방향이 안 맞다고 하시는데, 이 보시면 왜 옆으로 나와 있는지는 뒤로 젖혔을 때 이렇게 가야지 핸들을 이제 접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정면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핸들이 접히지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핸들봉이 이렇게 옆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잠금 레버가 핸들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처음 제품 받으시면은 체결이 단단하게 된 것도 있지만은 체결이 좀 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잠궈줘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가 어떠냐면은 지금 소리가 나요. 이렇게 타시다 보면은 이제 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유격이 생겨가지고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레버를 풀어줍니다. 풀어주시고 잠궈줘요. 잠궈주시고 높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되고요. 일단 어느 정도 높이를 조정하신 다음에 레버를 잠궈줍니다. 자, 지금 소리가 안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유격을 잡으셔야 돼요. 윗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으로 안장봉을 장착할 겁니다. 안장봉은 여기 램프를 푸시고 이렇게 핸들봉을 끼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장봉 같은 경우는 여기 높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보통 자신이 섰을 때 허리 라인쯤에 맞추면 되거든요. 그 정도가 일단 적당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탔을 때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질 겁니다. 이 정도 맞추시고 센터를 맞추고 이제 레버를 잠궈 주시면 됩니다. 힘껏 조여 주시고요. 안장봉을 흔들어 보세요. 좌우로. 이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돌아가면은 이제 사고나 이런 부분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으로 구성품으로 페달이 들어있고요. 벨, 반사판, 라이트, 뭐 설명서라든지 배선 마감해라고 여기 케이블 타이 여분 몇 개 들어있습니다. 이제 페달을 조립을 할 건데 이전 영상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드렸어요. 일단 페달에 보면은 L, R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표기가 안 되어 있다 그러시면은 나사산을 보고 찾는 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표기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페달 하는 조립은 나는 전진을 할 거기 때문에 페달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오른쪽 페달은. 자, 왼쪽 페달입니다. 왼쪽 페달 같은 경우는 제가 왼쪽 방향에서 서서 봤을 때 돌리면은 반대로 돌아가요. 이렇게 돼버리면 진행 방향이 아니겠죠. 항상 진행 방향대로 하셔야 돼요.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달을 조립할 때 스탠드를 치워주시고 거꾸로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페달이 잠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로 잠궈주면 돼요. 다 됐으면은 마지막으로 힘을 줘서 마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핸들바에 자전거 배터리 잠금 열쇠가 있거든요. 이 부분 꼭 챙기시고 이제 앞에 라이트를 달 거예요. 라이트는 각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 보시면은 포크 축에 나사산이 감겨 있어요. 그냥 대충 위치 잡으시고 그냥 잠그시면 됩니다. 그 남아있는 배선을 여기 라이트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제 라이트 각도를 대충 조절하시고, 라이트 부분 옆에 보시면은 이제 십자 나사가 조그만한 게 있어요. 그 십자 드라이버로 잠그시면은 고정이 되거든요. 항상 배선이나 이런 부분이 걸리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어디 걸리는지 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나는 핸들을 높이겠다 하시면은 핸들 높이 따라 가지고 또 배선이 또 짧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밑에서 배선을 깔끔하게 정리하셔가지고 핸들 높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조립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액세서리를 장착하면서 이 제품을 왜 선택을 하게 됐는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모터 출력이나 이런 부분도 자전거 전용 도로 법규에 크게 뭐 벗어나지 않고 딱 기준치에 있어가지고 적당한 것 같고요. 제일 좋은 장점이 소비자분들이 타시기에 편합니다. 브레이크나 이런 방식들이 유압으로 되어 있는 방식이거든요. 유압 같은 경우는 이제 제동력이나 이런 부분도 다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추가로 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앞에만 이게 서스펜션이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짧게나마 서스펜션이 한 개 더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접이식이 필요한데 접이식은 안 되더라도 핸들이 접혀지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터의 뭐 스펙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 상단에 올릴 거거든요. 모터 출력 같은 경우는 36V 350W, 배터리는 10.4A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혹시라도 뭐 잘못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조립이고 뭐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공기압만 채우고 세팅을 들어갈 거예요. 공기압 같은 경우는 타이어에 보통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공기압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펌프에 게이지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공기압이 얼마 들어간지 모르겠다. 타이어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단단하다 싶으면은 그만 넣으시면 됩니다. 충전이 가득 된 배터리를 가지고 왔고요. 배터리 체결 방식은 아랫부분을 먼저 끝까지 끼우신 다음에 윗부분을 밀으시면 돼요. 딱 체결되면은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계기판에 전원을 한번 켜보고 이제 작동을 확인해야죠. 그리고 악셀레이터도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액세서리 라이트도 확인하고요. 걷기 모드 이것도 확인하고요. 네, 전부 확인이 끝났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뭐 대여를 할 때 상품을 어떤 걸 써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 뭐 판매나 수리가 제 본업이기 때문에 자전거는 거의 신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장기 대여로 3개월 정도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 상품들이 중고로 판매를 해요. 판매를 했을 때 제가 실제 마진이나 이런 부분은 중고로 판매하기 때문에 많이 없겠지만, 그리고 중고를 판다고 해서 뭐 AS나 이런 부분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새 상품의 절반 3개월 가량은 또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이 제품을 구매를 원하신다 하시면 말씀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뭐 영상 장비들 좀 담아다니는